오늘은 9월 22일이고요. 네, 9월도 다 갔네. 9월 22일이고 저녁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착한 사나이님, 네, 이건 뭐 비염이기 때문에 지나면 괜찮아요. 찬바람 완전 불면 괜찮습니다. 그래서 10월 중순쯤 되면 좋아질 거예요. 골든바님, 황금옥수수님, 포비님, 무한대 양봉부자님, 재훈대디님, 효니님, 염좌님, 게스트분들 모두 반갑습니다. 어서 오시고요. 유튜브 계신 분들 볼게요. 형주님, 유영일님, 단풍이님, 짱 인생 멋있어님, 김꼬꼬님, 도채호님, 돈나무 오빠님, 박순희님, 불료파, 불료회님, 파월 욕 좀 해드려요. 윤무르 이렇게 프리티 꽃님님, 상투시렁님, 원태호님, 신주단지님, 한사발님, 풍님 부자님, 민숙님, 네, 어서 오시고요. 그 다음에 존중님, 긍정의 힘님, 패밀리 피싱님, 그리고 단풍이 인사드렸고요. 최수아님, 헌느님, 네, 부자오빠님, 미소돔님, 여수토박이님, 대제이비제이님, 그리고 빨강망토님, 태어머니님, 송현님, 들꽃님, 행복한 공간님, 어서 오시고요. 동신님, 그리고 송현님, 어서 오시고요. 연오울님, 대박알지님, 박순희님, 장기수님, 신혜가님, 백호님, 도니님, 주식부자님, 꽃보다 꽃님님, 어서 오세요. 머리 아픈 거는 뭐 괜찮아요. 머리는 괜찮은데 목 목이 제일 문제죠. 네. 고란초님 어서 오시고요. 네. 자, 오늘 뭐 하고 싶은 얘기들이 많은 분들이 많은가 보다. 네. 황인수님 어서 오시고요. 눈도 안 좋아요. 눈도 안 좋아. 지금 눈도 간지러워가지고 건드리면 큰일 납니다. 지금 약을 먹어놔가지고 제가 지금 제정신이 아니거든요. 지금 약 빨고 방송하는 거니까 네, 다들 준비들 하시고. 황금선님, 토마토님, 강병철님, 네, 장 빠지니까 또 막 좋아라 하시는 분이 있는가 모르겠어. 네, 장 빠져서 좋을 게 하나도 없는데 왜 장 빠지면 좋아라 하는지 모르겠어. 오늘 이부자도 와가지고 신나게 놀다 가던데 오늘 이부자가 왔으니까 내일은 무슨 일이 있어도 반등합니다. 네, 염소양님 어서 오세요. 네. 약했어. 약해서 어제 약을 안 먹어가지고 엄청나게 좀 고생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약을 좀 먹었죠. 약을 먹었는데 약 먹으면 이야기 좀 졸려요. 그래서 지금 메롱메롱 하고 있으니까 네, 잘 참고해서 방송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부자 효과라는 게 있어. 그래서 제가 댓글에 이렇게 달아줬어요. 야, 이부자는 진짜 국가에서 보호해야 되는 사람 아니냐. 국가에서 보호해야 되는 사람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이 있어야지만이 증시가 올라갈 거 아니야. 희한하지 않습니까? 이부자 왔다 가면 장이 그 다음날 반등을 해. 정말 그런 사람들이 진짜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네, 해바라기님, 우상향님 어서 오시고요. 네, 그러니까 정말 신기한 사람들이에요. 네, 딱 어쩌면 저점을 그렇게 정확하게 잡고 오더라고. 자, 오늘 방송 제목은요, 파월의 발언이 시장의 조정이 끝났음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드리고 있는데 방송 제목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딱 방송 보고 야, 뭐 파워라고 뭐 있다구냐? 너 지금 데이터 상황이 말이 안 되는데 이게 뭐 바닥이란 걸 말이 되느냐? 주가 더 빠진다. 이제 큰일 났다. 작살난다. 작살나서 여러분들 좋은 게 한 가지 없어요. 네, 그죠? 시장이 더 내려가서 여러분들 좋을 게 뭐가 있지? 네. 뭐 주식하는 사람이 아니면은 방송을 들을 일도 없고, 주식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 방송을 들을 때 굳이 뭐 그렇게 나쁜 것만 볼 필요가 없어요. 네, 그럴 필요가 없고. 화서문님 어서 오시고요. 둥전사님, 행복한 부자님도 어서 오세요. 자, 그리고 데이터 이야기를 해서 말인데, 데이터를 뭐 뭘 참고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조정이 끝났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어요? 정점이란 이야기죠. 정점. 자, 조정이 끝났다는 것은 더 이상 나빠지는 부분들이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오늘 파월이 0.75를 발표를 했어요. 0.75%포인트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두 번이 남아있는데 남아있는 두 번 동안 뭘 하겠다 그랬죠? 1.25%포인트를 올리겠다.
1.25%포인트 올리겠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1.25를 둘로 나누니까 한 번은 0.75고 한 번은 0.5가 아니겠느냐 이 얘기가 나오는 거지. 그래서 지금 상황 보면은 이번 끝나고 이제 11월 달에 FOMC가 한 번 더 있는데요. 이 11월 FOMC에서 0.75를 올리고 그 다음에 12월 달에 0.5를 올릴 것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미국 금리가 올라가 가지고 3.0에서 3.25죠. 이만큼이 됐어요. 그러면 여기서 1.25를 더한다. 그러면은 많게는 4.5가 될 테고요. 4.25에서 4.5가 되겠죠? 네, 이게 언제까지요? 12월. 이번 연도 말까지. 더 이상은 없어요. 네, 4.5 이상은 안 나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지금 이 평균치를 가지고서 4.4다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4.4. 이 4가 왜 이렇게 써 있어, 이거? 4.4%가 올 연말에 만들어지는 미국의 기준금리다. 근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4.4%의 기준금리를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올 연말에 원래는 3.4였죠. 예상치가. 원래는 3.4였는데 지금 올 연말 예상치를 4.4로 올려버렸어요. 4.4로 올려버렸고 그 다음에 내년도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내년도 상황을 보게 되면 올해는 4.4인데 내년은 4.6이래요. 예상치요. 네. 4.6. 그 다음에 내후년에는 3.9가 될 것이다. 이거 뭘 의미하는지 아시겠습니까? 올해로 끝난다는 이야기예요. 나는 이 파월이 이 정도 이야기하는 부분들을 보면 더 잘 됐구나. 뭐올려 어서 오세요? 잘 됐네. 라는 생각했어요. 지금 사실은 우리가 파월의 욕을 좀 하긴 해야 돼요. 너무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잖아요. 너무 강력한 매파예요. 연착륙을 해줘야 되는데 그냥 갖다 내려 꽂아버려요. 그러니까 나는 여기서 생각하기에 오늘 아침에 생각을 딱 하니까 뭐 이게 너무 급한 거 아니야? 네. 너무 급한 거 아니야? 왜 경착륙을 선택하는 것인가? 왜 하드로 들어가느냐 이거죠. 왜 이렇게 강하게 내리꽂느냐 이 말이에요. 왜 강하게 내리꽂느냐? 뭔가 급하다는 이야기예요. 뭐가 급한지 모르겠어요. 뭐가 급한지 모르겠는데 증시의 바닥을 빨리 잡고자 하는 모습일 수도 있겠고 생각보다 경기의 상승 효과가 더 빠르게 일어날 수도 있겠고 지금 보면은 그 바이든 대통령이 저걸 얘기했잖아요. 팬데믹 종식. 그러니까 즉 코로나가 끝난다. 그러면서 이제 소비 지표라든지 이런 것들이 막 빠르게 개선되는 것 아니냐 라는 생각도 지금 해봐요. 왜냐면 이것을 빨리 끝내놓고 나면 금리를 빨리 끝내놓고 나면 그 다음에 경기가 좋아지기 시작했을 때 이 데이터를 빨리 잡을 수 있죠. 근데 여기서 느지막히 이렇게 막 계속 찔끔찔끔 하고 있는데 경기가 좋아져 버려요. 그러면은 내가 한 게 아니잖아요. 연준이 잘해가지고 경기가 올라간 게 아니란 말이야.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연준이 생각하기에 자 기저효과를 분명 어제 말씀드렸어요. 기저효과 이게 9월부터 물가가 가파르게 오르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이제 8월 지표 같은 경우는 물가가 밑바닥에서 슬슬 올라가기 시작할 때 대응이 되는 부분이었고 9월달, 10월달, 11월달 되면서부터 더 빨라진다는 얘기예요. 뭐가요? 기준점이 더 높아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증가율이 떨어지는 속도가 더 빨라질 거예요. 지금은 뭐 9.1에서 8.5, 8.3 이렇게 떨어지지만 이제는 뭐 7.9 갑자기 이제 6.8 뭐 이런 식으로 바뀔 수 있다는 얘기죠. 인플레이션에 대한 전망치를 5.8로 잡고 있어요. 5.8로 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5.8로 잡고 있기 때문에 이 5.8%가 나와도 물론 연준은 뭐 저거 하겠죠. 네, 2%가 아니기 때문에 애매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겠지만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부분 중에 하나는 2%의 기준금리를 연준이 노리고 있단 말이에요. 얘기하고 있어요. 2%의 연준이 이제 2%의 금리를 노리고 그 예상을 하고 있는데 2%가 딱 떨어지는 구간이 아니라 2%를 향해서 가는 것이 확인이 되면 된다라는 얘기를 한 거거든요. 확인이 되는 것이 중요하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한번 고민해 봅시다. 인플레이션의 증가율이 떨어질 것이다. 또 빠른 속도로요. 그 다음에 인플레이션이 떨어지게 되면 금리를 인상해야 될 명목이 사라지게 되죠. 인플레이션은
금리를 안 올려도 떨어진다고 그랬습니다. 뚝뚝뚝뚝 떨어진다고 그랬어요. 네. 이렇게 떨어진다고 말씀드렸으니까 인플레이션이 떨어지게 되면은 금리를 올려야 될 명분이 사라져요. 그러면 연준 입장에서는 금리를 제대로 올리지 않은 상태에서 인플레이션이 떨어져 버렸어.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연준 효과가 사라지게 되겠지. 연준 효과요. 내가 한 거야 라는 그거에 대한 부분이 사라진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이제 코로나가 종식이 되거나 뭐 등등등 해서 연말 시즌에서 기업들의 실적이 뭐 갑자기 좋아진다거나 뭐 흐름이 좋아진다거나 이런 식으로 하게 됐을 경우에는 경기가 좋아지는 과정과 인플레이션이 떨어지는 상황으로 들어갔을 때 상당히 연준의 그런 입지가 좁아질 수 있어요. 야, 니네 뭐 한 거냐? 니네 굳이 개입하지 않아도 괜찮아지는 거였네 라는 생각이 들 텐데 금리를 강하게 올림으로 인해 가지고 시장을 이렇게 만들었다 얘기가 되는 거지. 자, 여기에서 또 하나가 있어요. 뭐예요? 러시아가 지금 전쟁을 빨리 끝내려는 움직임인 것 같아요. 주민투표를 땡겨버렸어요. 바로 하겠다는 얘기지. 바로 하겠다. 그러니까 점령지에 대한 주민투표. 이 점령지에 대한 주민투표가 어찌 나올지는 모르겠어요. 네. 뭐 조작을 할 것이다 라고 얘기해서 나올 수도 있겠는데 과연 러시아 입장에서 여기 뭐 돈바치하고 뭐 돈가스 지역 있잖아요. 이쪽 부분에서 이 돈가스 지역에서 주민투표가 형성이 됐을 때 이 부분이 우리는 러시아로 가겠다. 요건 두 개 지역은 나올 것 같아. 네. 근데 요 밑에 지역 있잖아요. 다른 지역들. 다르게 러시아가 점령한 지역들. 이쪽에서는 러시아로 안 가겠다는 얘기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러시아 입장에서는 알았어. 그런 지역은 우리가 해방시키지 않을게 라고 빠질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주민투표가 나온 지역은 우리가 갖고 갈게 라고 하면서 크림반도처럼 진해가 합병하려고 하는 모습이 나타날 수 있겠죠. 우크라이나가 이것을 어떻게 볼 것이냐에 대한 부분입니다. 근데 서방 국가 입장에서는 전쟁이 빨리 끝나버리면 괜찮을 수 있을 것 같아. 이 정도면 해먹을 만큼 다 해먹었거든요. 그 다음에 유럽의 고통이 심해지기 때문에 자, 요걸 빨리 해서 끝내자 라는 얘기가 되는 거고,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자, 이거는 말이 안 된다. 어차피 조작할 것 같고 우리 영토를 니네가 왜 주민투표로 결정해가고 갖고 가려고 하느냐. 우리는 싸우겠다 라고 하니까 러시아에서 뭘가 나왔어요? 예비군 동원령. 그래서 전시 상태가 돼버렸죠. 근데 이 전시 상태가 되면서 국민 여론이 굉장히 안 좋아졌습니다. 국민 여론이 어떻게 안 좋아졌냐면 지금 떠나고 있죠. 네, 러시아를 떠나고 있어요. 징집 안 당하려고. 떠나려고요. 비행기 표 값이 뭐 4배, 5배씩만 올라가고 막 그렇대. 비행기 표도 어차피 없고요. 나가서 안 들어오려고. 러시아 국민들은 전쟁을 원하죠. 물론 국민들은 전쟁을 원하는 국민이 아무도 없어요. 전쟁은 다 저 위쪽에 지도자층에서 그렇게들 나오는 것들이니까. 근데 어쨌건 지금 상황에서는 이제 해먹을 거 다 해먹었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요. 이제는 전쟁을 빨리 끝나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이제 막 빠진 것 같아요. 뭐 처음에 막 들어와서 우쪽부쪽 싸우고 막 그럴 때는 러시아가 금방 우크라이나를 점령할 것 같았는데 생각했던 것보다 더 뭐라고 그럴까요? 강한 그런 저항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또 요즘에는 막 공격이 들어오면서 막 탈환이 되고 있잖아요. 이렇게 돼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러시아 입장에서는 야, 이러다가는 애매한데? 지금 러시아 국경까지 밀고 들어왔잖아요. 그러니까 애매한데? 라는 생각이 드니까 이제 빨리 끝내버리자. 그럼 주민투표라는 것은 중요한 기준이 돼요. 아, 우리는 진짜 너희들 해방시키고 싶었는데 투표에 대한 상황이, 주민들의 의견이 이러니 우리는 그걸 적극적으로 수렴하겠다. 네, 적극 수렴하겠다. 그래서 너희들 원하지 않으면 우크라이나는 남어. 대신에 원하는 애들은 우리한테 와. 해가지고 전쟁을 종식시키자 라는 식으로 갈 수가 있거든요. 이 모든 것들이 지금 언제 일어나냐면 바로 코앞이에요. 지금 여러분 말씀드렸던 거요. 팬데믹 종료한다는 이야기, 바이든의 팬데믹 종료 이야기. 네. 두 번째, 주민투표의 이야기예요. 그 전쟁 이야기요. 세 번째, 인플레이션의 증가율 감소. 이 모든 것이 언제 나오냐면 지금 시작이란 얘기죠. 바로 시작입니다. 9월 말에서 10월달, 이 10월달 CPI 지표 나오면 상황이 완전 바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연준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지금 뭔가 바쁘다는 것을 생각하는 거죠. 경기가 좋아졌을 때 니들 뭐 했냐는 얘기를
들으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이만큼 해줬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야 라는 생색을 좀 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죠. 여러분들 주가가 조정받을 때 열심히 주식을 매수하게 되면은요, 주가가 이제 조정은 어차피 바닥이 찍잖아요. 바닥을 찍고 주가가 상승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결국은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저점권에서 매수를 열심히 해놓게 되면은요, 결국에는 올라갑니다. 그래서 지금 이럴 때 뭐 이거 사세요 저거 사세요 막 여러 가지 이제 풀어서 이야기 해드리면 결국에는 3, 4개월 정도 지나서 시장이 반등할 때 여러분들이 와 대단하네 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근데 그거는 저점에서 사면 다 올라가는 거예요. 주가가 쌀 때 매수를 하게 되면 다들 수익을 내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굉장히 급한 상황이고, 외국인들 우리 6월 달에 있었던 그 부분도요 굉장히 급하다. 지금의 외국인 매도는 그때와 다르다는 걸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이때는 매우 급하다. 그 다음에 이 자리는 뭐였다고요? 매수를 하기 위한 매집의 단계. 매집의 단계에서는 오르락 내리락 계속 한다고 했습니다. 이 오르락 내리락 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지난 8월 중반에도 상승했을 때 조정이 들어온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에서 다 까먹고 그냥 막 위에다 질러버리시는 분들 지금 고생하고 있죠. 자, 분명히 기억하실 거예요. 새 거 많이 사지 말고 기존 거나 잘 돌보세요. 그냥 가만히 계셔도 됩니다. 어차피 조정 또 들어오게 되면 이거 원래 물려있던 거 싹 밀고 새로 샀을 때 또 물려가지고 완전히 멘탈이 나간다 그랬잖아. 그냥 물려있는 거에다 더하기를 해서 평단가 낮춰주면 그나마 중간은 가거나 걔네들은 더 올라가거나 그럴 거다. 물론 개 중에 테마주 같은 애들이 있어요. 막 미친듯이 가는 미친놈들이 있죠. 화천기계 이런 거. 이 미친놈이에요. 이거 순간 200%까지 나왔더만. 네. 수익률이 순간 200%까지 올라가던데, 이 또라이 같은 주식이죠. 이런 것들은 오늘 팔면 돼요. 오늘 팔면 다 되는 건데, 이런 변동에 있는 종목군들이 이렇게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지금 같은 때에 위축되는 것이 아니라 자신감을 가져야지 돼요. 지금 같은 때 뉴스 보면은 다 악재 뉴스에다가 뭐 댓글에 뭐 아니면 들어와가지고 지금 방송에서도 채팅에 뭐 이제 끝났다, 뭐 더 빠질 거다, 뭐 등등등. 아, 더 빠지면 뭔 상관? 더 빠지는데 뭔 상관이 있어요? 상관 아무것도 없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은요, 여러분 지금 6월달 저점하고 비슷한데 계좌 상황은 6월보다 낫지 않습니까? 이때보다 계좌 상황은 무조건 나아요. 이건 뭘 의미하겠어요? 내려가더라도 별 볼 일 없다는 얘기야. 어차피 이 자리에서는 움직임이 그렇게 나오는 거고요. 잘 생각해 보세요. 6월 말 시점에서 외국인이 팔아먹은 시점 대비해서 외국인 매수가 이만큼 들어와 있어요. 응? 이거를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고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바닥에서는 원래 지랄을 하는 거거든요. 지랄을 하는 거고요. 지랄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뭐 변동성도 많이 생기는 거고, 막 그렇습니다. 근데 재밌는 거는 오늘 꼬리를 단 양봉이 나타났어요. 코스닥 쪽에서는 더 크게 나타났죠. 이런 형태의 모습들은 대체적으로 다음날 옆으로 서더라도 주가 반등이 나가는 경우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내일은 반등이 좀 나가겠구나 라는 생각을 조금 해볼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해요. 네, 그런 부분이고, 지금 보면은 주식하면은 망한다는 어떤 그런 생각 다 떠나고 있어요. 다음 주부터는 이제 소수점 거래, 주식 소수점 거래도 되긴 되는데, 뭐 그런 거는 뭐 크게 도움이 안 될 것 같아요. 근데 소수점 거래 한다고 해서 뭐 크게 도움 될 것 같지 않은데, 일단은 사람이 많이 들어와야 되겠죠. 시장에 사람이 많이 들어와야 되는데 거래가 많이 줄어든 상태이고, 지금 매수하는 거는 누구냐면은, 네, 보시면 이쪽으로 넘겼다가 저쪽으로 넘겼다 막 계속 그 토스하는 모습 보이죠? 절로 줬다가 걔인들 절로 막 몰려가면 다시 뺏어갖고 이쪽 넘겼다가 또 절로 막 쫓아가면 그렇고 막 그런 모습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바닥에 매집을 그냥 그대로 가시면 돼요. 화천기계 오늘 매도하셨어요? 잘하셨어요. 수익률 많이 나오셨겠네, 보겠네. 네. 나는 일찍 팔았는데, 잘하셨어요. 이 부분들은요, 바닥에서 나타나는 형태는 125%요. 그 정도면 잘하셨네요. 네, 축하합니다. 황천이라고 불릴 때가 있었지. 황천이라 불릴 때가 있었어. 그렇지만 황천이라 불리던 것이 이제는 극락기계가 된 거 아닙니까? 극락. 극락. 진짜 꽃하늘이 된 거 아닙니까? 그런 것들. 주식은 물려 있어도 괜찮아요. 왜냐면 내가 이걸 가지고서 어떻게 해결을 볼 것이냐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 회사가 망할 회사들이 아니라면 주가는 일단은 올라간다 보시면 돼요. 어떻게 가면 돼요?
정말 이거 뭐 가망성이 없어 보이는 그런 개떡같은 주식을 하더라도요, 어느 날 재료 한두 방이면은 그냥 상한가 두세 방씩만 나가거든요. 두세 방씩 나가는데 여기서 또 한 가지 생각할 이유는 뭐겠어요? 그 재료가 각자 종목들마다 다르다는 이야기거든요. 각자 재료들마다 달라요. 각자 종목들마다 다르죠. 가는 시기가 이놈은 이때 가고 이놈은 이때 가고 이놈은 더 있다 가고 뭐 이렇게 갑니다.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기다려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기다리는 동안에 온갖 유혹이 많고 온갖 변동성이 생기게 되는 거지. 그게 바닥이에요. 근데 이런 것들이 왜 나오는 거냐? 여러분들 지금 갑자기 뜬금없이 막 종목이 씨 뭔데? 왜 일로가? 뭐지? 이거 뭐 엊그저께까지만 하더라도 이거 진짜 우리 계좌에서 개떡 같은 주식이었는데 갑자기 어느 날 상한가 막 가더니 미친 듯이 올라가. 이게 뭐지? 팔아먹기 위함입니다. 특별하게 장기적으로 끌고 갈 만한 재료가 없이 저렇게 단기적 반등이 나올 때는 팔아먹기 위함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포트폴리오를 운영하실 때 싹 다 팔고 새 종목을 사서 그렇게 신규 이렇게 막 치고 올라가는 이런 상승을 만날 확률은 많지가 않아요. 대신에 기존에 물려있던 것들은 그럴 확률이 굉장히 높지. 왜냐면 물려있던 상태에서 반등이 치고 나가니까. 자, 그리고 만약에 신규 종목을 매수한다고 하더라도요, 어차피 바닥에 있는 거 사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것도 어차피 바닥이야. 이 바닥에 있는 걸 사나 저 바닥에 있는 걸 사나 그놈이 그놈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어느 종목을 사는 게 더 유리할까? 이걸 팔고 일로 넘어가는 게 유리할까? 아니면 원래 있던 걸 가지고 대응하는 게 유리할까? 자, 주가가 변동성을 많이 보일 때는 종목수가 많으면 조금 부담스러울 수는 있어요. 종목이 많다고 해서 나쁜 건 아니지만 종목이 많게 되면 그만큼 변동성에 노출이 많이 된다는 얘기죠. 종목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리스크는 줄어들지만 거기 개개별로 따르는 변동성은 줄어들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기존에 제가 지금 쓰고 있는 방법은 이거예요. 지금 같은 조정장에서 기존에 있는 종목들을 그냥 묶거나 어차피 돈도 없잖아요. 새로 살 돈이 없으니까 기존의 거 자꾸 파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걸 팔지 않고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가만 냅둬. 그래서 종목들이 어차피 돌아갈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돌아온다고요. 지금 내려가는 것도 냅둬. 근데 어차피 내려갔다 다시 올라올 거란 말이죠. 올라올 때 조금씩 더 잡아요. 조금씩 더 잡으면 걔네들의 평단가가 내려가게 되고 수익으로 넘어가게 된다니까요. 수익으로 넘어가게 돼요. 우리 뭐 다우데이터 같은 경우도 월급 종목 아닙니까 이거? 월급 종목인데 이거 지금 계속 이렇게 올라가고 있어요. 이거 어디까지 빠진 거예요? 이거 9,700원 만원 밑에까지 갔던 건데 지금 14,000원이에요. 저점 대비하면 이게 거의 40% 넘게 올랐거든요. 밑에서 샀으면 한 30-40% 수익이 나왔겠지만 우리가 만약에 물려 있었어. 여기 샀어. 그러면 수익이 나왔겠죠. 이게 뭔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이것만 이해하시면 돼요. 그냥 뭐 뭔지 몰라도 돼요. 어차피 지금 시장은요, 좋은 놈이고 나쁜 놈이고 다 자빠져가고 떨어진 부분이에요. 다 떨어진 거야. 다 떨어진 거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떨어졌다고 해가지고 미운 놈이고 올라갔다고 해서 좋은 놈이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라가는 놈 쫓아가면서 매수하고 떨어지는 놈 쫓아가면서 매도하는 것은 좋지 않아요. 네. 그냥 어차피 이렇게 상황이 바뀌는 거거든. 내가 물려있어? 그럼 기다리라니까? 주가가 떨어질 때 그냥 기다리세요. 뭐 죽을 것 같아. 뭐 힘들어요. 괜찮아. 다 힘들어. 어차피 다 힘들어. 우리 다 힘들거든. 다 힘들어요. 어차피 마이너스인데 뭐 다 힘든 거 아니요. 근데 어느 날 시간이 지나고 나면 올라간다고. 여기서 중요한 거, 이 상승 포인트, 시장만 따라가면 된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계좌에서 어떻게 보라고 그랬어요? 시장과 함께 똑같은 포지션만 나오면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 포지션에 있는 거 매수하라고 다 알려드렸잖아요. 종목 이름만 안 알려드렸지. 지금 여러분들 차트를 이렇게 하나씩 다 넘겨보세요. 그러면 이런 것들은 안 올라갔죠? 시장과 같은 움직임이 아니니까. 근데 한국 파마 같은 경우도 시장하고 비슷한 포지션 나오니까 단기 급등은 나오잖아요. 뭐 이런 것들이 생길 수 있어요. 매수는 그렇게 가시면 돼요. 이런 거 뭐 롯데관광개발 이렇게 샀으면 그냥 냅두면 되지. 카지노잖아 이것도요. 네. 이거 냅두면 돼요. 이거 어차피 수익 나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물려있을 때는 그렇게 진행하시면 돼요. 이런 거 사시면은 수익, 황금 ST도 많이 올랐죠? 그렇게 가시면 돼요. 그래 가시면. 네. 그러면 매매 포인트가, 물론 다는 아닐 거예요. 다는 아닐 거지만, 그런 시점들이 나오게 됐을 때 매수하게 되면, 그런 것도, 어차피 매수해서 수익 나는 게 그런 것들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가셔야지 돼요. 그리고 주가가 빠질 때는 여러분들 가급적이면 팔지 말고 들고 계세요. 시장이 제대로 된 평가를 받기 전까지는 여러분들이 그런 액션을 취할 이유가 없다고 그랬잖아요. 어차피 매집은 더럽고 지저분해요. 정신없어. 약 먹은 것 같을 거야. 계속 막 그냥 해롱해롱 대고 막 그냥 네. 뭐 남의 집 두들기고 왜 술 취하면 가가지고 남의 집 두들기고 그러잖아요. 왜 당신 뭔데 우리 집에 있지? 막 그러면서 괜히 막 싸우고 경찰 오고 막 네. 그런 분들 계시나요? 예전에 우리 윗집에 살던 아저씨가 맨날 그 아파트 공동 현관 앞에서 주무셔가지고 네 난리가 났었는데 경비 아저씨가 맨날 깨우러 다니고 막 그랬어요. 그 술 드시면 그랬는데 제정신이 아니라고 막 이게 들락날락 한단 말이에요. 들락날락 한다고. 그 괜히 그런 꼼수 쓰지 마라. 이제 괜히 집에 가가지고 어이구 인간아 어찌 술을 이렇게 먹었어 그랬더니 하지마 나는 와이프가 있다고. 요즘에 이거 안 통한다 아시죠? 저는 와이프가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따 얘기하면 싸대기 맞습니다. 어디서 약을 팔아? 시켜서. 네. 옛날에는 먹히던 개그 아닙니까? 이제 모르는 사람 없어. 그래서 괜히 그런 거 쓰지 말고, 네, 그냥 조용히 주무세요. 그게 제일 좋은 거야. 그러면 다음날 아침에 북엇국이라도 얻어먹지. 괜히 거기서 한마디 건드렸다가 그냥 있는 트집 없는 트집 다 잡히고, 네. 혼나게 되어 있어요. 아니면 저처럼 술을 아예 안 마시거나 그러면 상관없는데 술 드시고 꼭 그러신 분이 있더라. 네. 아닙니다. 네. 저는 와이프가 있거든요. 네. 죽는. 네. 어디서 약을 파냐? 이렇게 나온다고. 그래. 그 이사 간 지 얼마 안 되면 또 그런 경우도 있죠. 무의식적으로 가다 보면 그런 경우가 좀 있긴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정신없는 구간입니다. 찐빵님 어서오세요. 지금은 굉장히 정신이 없는 구간이기 때문에, 흥분했어. 목소리를 살살 해야 되는데. 조금만 말을 세게 하면 목에 물이 오기 때문에 네, 살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바닥이고 이제 속삭여 드릴게요. 지금은 바닥이 저점이기 때문에 네, 이렇게 들락날락하면서 매집이라는 단계를 가져갈 거란 말이에요. 매집이기 때문에 이런 매집에 대한 단계를 가게 되면 내가 가진 종목이 진짜 좋은 건지 나쁜 건지를 알 수가 없어요. 어쨌든 시장이 이 매집 단계를 지나서 올라가 줘야 되거든요. 자, 오늘 파월의 발언. 뭐 시장이 더 내릴 수도 있고 오를 수도 있고 뭐 그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뭐 일단 미국장 같은 경우도 뭐 더 내릴지 말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은 정점을 향해서 가고 있다는 것은 확실해졌고요. 정점까지 얼마 안 남았다는 것도 확실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우리가 생각해봐요. 바닥에서 팔면 안 된다니까. 그래서 내려갔을 때 무조건 버티세요. 무조건 버티세요. 그냥 버티세요. 그냥 버티시면 됩니다. 정말 이게 맞는 겁니까? 라고 생각되고 의심이 들더라도 그냥 버티세요. 그게 맞아요. 그게 맞는 거고, 만약에 여기서 조금 더 떨어진다 하더라도 괜찮아요. 올라갈 때 그만큼 더 올라갈 겁니다. 나는 바닥인 줄 알아서 샀는데 더 많이 떨어졌어요. 괜찮아요. 그만큼 다 올라갈 겁니다. 다 올라갈 거니까 그 올라가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눈앞에 보이지 않는다고 자꾸 의심을 하잖아요. 의심을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의심할 필요 없습니다. 생각해봐요. 우리가 아이를 예쁘게 낳았어요. 애가 막 꽁알꽁알 되면서 막 이유식도 안 먹고 막 그냥 난장판을 치면서 그냥 말도 못하는 놈이 기어다니면서 막 사방사고 치고 다닙니다. 그러면 그 생각 보면서 저거 언제 사람 되냐 막. 사람 금방 돼요. 네. 감회가 새롭지 않아요? 애기들 우리 애기들 그 옛날 애기 때 사진 보면 감회가 새롭죠. 그냥 우리 애도 보면은 말도 못하는 게 막 기어다니면서 온갖 거 입에다 집어넣고 막 그냥 엄마 가방 뒤져가지고 막 뻥튀기 갖다가 막 온 사방에 늘려놓고 막 그랬던 사진이나 영상이 다 있거든요. 그거 보면 이게 언제 이렇게 컸냐. 네, 이런 생각 들어요. 우리가 지금 키가 170이 넘거든요. 초등학교 6학년인데 이제 나하고 눈높이가 거의 비슷하고 등치가 저처럼 커져가지고 옷을 저하고 같이 입어요. 신발은 저보다 더 큰 거 신고. 그렇게 언제 얘가 이렇게 사람이 됐지? 그 생각을 하는데 딸은 없습니다. 네, 하나 키우기도 벅차. 네, 하나 키워도 벅차. 저는 둘 이상은 못 합니다. 못 키웁니다. 네, 거기는 단풍이까지 있는데 지금 안 되지. 네, 그러니까 딱 보면은 그렇잖아요. 되게 새롭지 않아요?
주식도 마찬가지예요. 아, 이런 게 언제 주식 구실을 할까? 저게 언제 사람 구실을 할까? 언제 1인분 할까? 저는 우리 애기가 어릴 때는 진짜 그 생각하면서 있었어요. 맨날 이렇게 안고 다니고 포대기에 업고 다니고 막 그러면서 장 보러 갈 때 무거운 거 내가 다 들잖아. 무거운 거 내가 다 들고 가잖아요. 솔직하게. 애기도 이제 애기 띠에다 하고서 네, 물론 와이프도 이제 뭐 애기 기저귀 가방 이런 거 들고 다니니까 뭐 짐이 너무 많아. 근데 그때 내가 항상 얘기했던 게 어느 커가지고 이놈이 1인분목 즉 장 보러 갔을 때 그 장바구니 하나 정도는 들어주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네, 장바구니 하나 정도 들어주는 거. 나는 그 정도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했었거든요. 근데 어느 틈엔가 지가 두 개 다 걸어, 두 개 다 들어. 네, 두 개 다 들어요. 두 개 다 들고, 뭐 아빠 쉬라고 그러고, 이거 좋더라고. 그러니까 이게 언제 이게 나한테 수익을 안겨줄까? 언제 이 시장이 시장 구실을 할까? 언제 상승장을 보게 될까? 지금 깜깜하죠? 애기 날 때보단, 애기 키울 때보단 더 훨씬 나을 겁니다, 여러분. 애기가 이제 딱 나왔다 생각해봐. 응애 해가지고 이제 엄마랑 아빠랑 산후조리원 퇴원해가지고 집에 데리고 왔어. 그때 기분을 느껴보세요. 얼마나 암담합니까? 막막하죠.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지. 애기 목욕시킨 것도 힘들지만, 당장 뭐 어디 애가 뭐 부서질 것 같잖아.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니까. 암담하잖아요. 암담하고, 우리 애기 때는 진짜 애기 젖병을 맨날 새벽까지 소독을 했어요. 끓는 물에다가. 그것도 문제지. 와, 근데 나 새벽에 일어나니까 애기 새벽에 깨면은 막 밥 주고. 야, 그때 생각하면 지금 완전 아무것도 아니죠. 자, 지금 시장이 그래요. 애기가 지금 집에 와서 막 난장판 치고 있는 거야. 막 여러분 응애 우는데 왜 우는지 모르겠어. 기저귀를 갈아달라는 건지 밥을 달라는 건지 졸려서 그런 건지 알 수가 없어. 지금 시장이 그래요. 내일 갈 건지 모레 갈 건지 뭐 어쩔 건지 알 수가 없어요. 엄마 닮았어요. 지가 그래서 맨날 다행이라고 생각하더라고. 네. 나 닮았으면 되게 잘생겼을 건데 자식이 이걸 잘 모르더라고. 신체 구조만 저를 닮았고요. 생긴 거는 지 외가를 닮았더라고. 그래서 얼굴이 동글동글하니 잘생겼어요. 자, 아무튼 네, 자식 자랑은 그만해요. 이제 그 어차피 걔가 중요한 게 아니야. 지금 시장이 중요한 거지 애가 중요한 게 아니죠. 자, 그래서 그건데 지금 시장에서는 이놈이 그래서 내일 올라갈지 모레 올라갈지 이놈이 떨어지는 게 진짜로 나빠서 떨어지는 건지 좋아서 떨어지는 건지 내가 알 수가 없는 거지. 근데 지나고 보면 다 알게 됩니다. 다 알게 되고 다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게 됩니다. 네? 이 부분이 뭐냐면 자, 주가가 일단 떨어졌잖아요. 그러면 지금은 잘 몰라. 왜냐면 처음 겪는 거잖아. 이 조정을 우리가 다 처음 겪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조정인지 이게 진짜 바닥인지 여기에 대한 부분도 잘 모르겠고. 근데 이거 한번 지나고 나면요. 아, 그때 그랬지. 아, 그때 그랬어. 아, 그런 거는 바닥이구나. 아, 이런 것들이 뭐 매집에 대한 부분이구나. 아, 이런 것들이 이제 여기서 속임수가 나오는 거구나. 아, 이러고 나면 올라가는 거구나. 이럴 때 올라가면은 다 대부분이 팔아먹기 위한 거구나. 이런 추세는 진짜 추세구나라는 것을 하나씩 알게 됩니다. 주식 격언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루아침에 그럴싸한 주식 뭐라 그러지? 기준을 만들려고 하지 말라. 네? 하루아침에 그럴싸한 주식의 기준을 만들려고 하지 말라. 시간이 지나면서 차근차근 만들어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 너무 조급하지 마세요. 지금 뭐 한 2년쯤 되어 가신 분 계시죠? 2년쯤 되어 가신 분들, 야, 2년 동안 주식했는데 씨 남는 게 없네. 손해밖에 안 봤네. 이거 뭐 올라간 거 한 번도 못 봤네. 근데 지금은 이제 여러분들이 기대를 하셔도 됩니다. 오르고 내리는 변동폭이 상당히 다르게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변곡점이 만들어지기 시작하면서 시장의 움직임들이 만들어지는 거고,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변화를 충분히 얘네들이 인식했을 거라 생각합니다. 뭐 외국인도 그렇고 뭣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지금 계속적으로 이제 인플레이션 감축 정책에 대한 그걸 가지고서 바이든이 계속 밀잖아요. 이번에도 그것 때문에 그 대통령이 외교에서 뭔가 실수한 거 아닙니까? 2년 한 사람은 이런 바닥이 처음이죠. 2년 했으면 뭐 내리기만 했는데 뭐 바닥 처음 아니겠어? 네. 3년 하셔도 이런 바닥이 처음일 것 같은데, 네. 왜냐면 상승장만 보다가 떨어졌으니까. 적어도 이제 막 한 5년쯤 되면은 이제 아, 이런 바닥도 한번 경험해봤고, 이런 하락도 경험해보고 하니까, 이제서야 알 수 있는 거지. 뭐, 이거, 뭐 지금 2002년도 뭐 7, 8월 정도 해서 한 2년, 3년,
1년, 2년, 3년쯤 되면 이제 코로나니까 알 수 있겠나? 네. 그러니까 뭐 알 수가 없어. 네,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상승장이 뭔지 맛도 못 봤어. 아직. 겨울에, 아이고, 여름이 되면 사과라는 게 나오는데, 수박이라는 게 나오는데, 너무 맛있는 게 있다? 그거 이게 탁 자르면은 그냥 이따만 게 큰 건데, 그거 딱 자르면 안에 시뻘건 게 들어있고, 그거 먹으면 씨발라 먹는 그런 게 있어. 그러면, 와, 그게 그렇게 맛있는 게 있어? 겨울에 먹을 수 있어요? 물론 요즘엔 먹지만, 네. 요즘엔 물론 겨울에도 수박 먹죠. 하지만, 네. 우리가 알 수는 없잖아. 경험을 못 해봤잖아요. 수박에 맛이 없어. 이 수박 맛있는 거, 비싼 거 사드세요. 비싼 거. 이번에 고창 수박을 제가 요즘에, 올 여름에 많이 사 먹었는데, 맛있더라. 수박이 아주 달더라. 근데 싼 거는 별로 맛이 없는데, 비싼 거만 맛이 있다고. 그러니까, 대부분 그런 거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그런 것에 대한 것들을 아직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주식을 조금 오래 해보신 분들은요, 뭐 2016년도 이럴 때부터 경험하셨거나 아니면 뭐 리먼 사태 이런 거 경험해보신 분들은요, 아, 이렇게 조정이 내려오고 나면 기회가 많이 온다. 기회가 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화질이 조금 안 좋으신 유튜브 분들은요, 좀 기다리세요. 유튜브는 원래 화면 조정 시간이 조금 있어요. 그래도 계속 그러면은 새로 고침 한번 누르시면 금방 좋아질 겁니다. 화질이 조금 뿌옇게 나올 때는 그럴 수 있어요. 네.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락과 상승에 대한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경험을 하시려면, 일단은 여러분들이 상승장에서 진행했었어도요, 내려갔을 때도 당연히 그렇습니다. 상승만 보다가 하락을 보는 것도 마찬가지지만 하락을 보다가 상승을 보는 것도 마찬가지가 될 거예요. 어쨌든 중요한 거는 상승이고 하락이고 여러분들이 시간이 지나면 다 경험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지금 하락 먼저 경험했어요? 그러면 나중에 상승을 경험하는 거고, 지금 상승 먼저 경험했어요? 그러면 하락을 나중에 경험하는 거거든요. 근데 상승장에서 우리가 먼저 시작했으면 좋은 거는 뭐냐면 이때 플러스가 왕창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하락장을 버틸 수 있는 거지. 솔직히 얘기해서 우리가 지금 요때 여기 한 3, 4개월 정도 매매해가지고 이때 와장창 벌어놓은 걸로 지금 2년째 버티는 거예요. 이 수익률로. 아직 나는 손실이 아니에요. 주가가 많이 내렸지만 아직 이때에 비하면 아직 계좌는 플러스가 많이 나와 있습니다. 몇십 프로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보게 되면 이거 가지고 그냥 먹고 사는 거예요. 수익은 많이 내려갔지만 아이 뭐 이 정도는 뭐 네. 여기서 시작하신 분들이 고통이 심한 거고 중간에 시작하신 분이 고통이 심한 거예요. 근데 이거는 어쩔 수가 없어. 조정이 나올 때 들어갔던 거고 바닥에서 시작을 하시더라도 고통은 일단은 감수를 하고 가셔야지 돼요. 여기서 시작해도 바닥이죠. 2018년도 여기 연말에 시작해서 바닥이거든요.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또 이렇게 막 고통이 나오잖아요. 이런 거예요. 원래는 이제 코로나가 없었으면 이렇게 진행해가지고 지금 3000포인트 근접까지 가는 것이 맞겠지. 네. 뭐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건데 뭐 어쨌든 이런 부분들이 나오는 거죠. 그리고 보통 이제 내려갈 때 물타기를 막 계속 하는 바람에 종목을 계속 사는 바람에 유튜브는 성투사 검색하셔도 나오고요. 성투사의 주식으로 부자 되기 하시면 제 채널이 나옵니다. 유튜브는 성투사 검색하시면 나옵니다. 이때 계속 사다 보니까 이제 점점점 덩치가 커지는 거죠. 이때는 회전이 빠른 것 같기도 하고 자꾸 올라가니까 겁도 나고 해서 조금씩 사는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조금 사가지고 하고. 근데 내려가면은 이제 있는 돈 없는 돈 계속 사가지고 맨날 기회인 것 같거든요. 떨어질 때마다. 네. 맨날 기회인 것 같아서 계속 사는데 그러다 보면 이제 돈이 똑 떨어져가지고 지금 같은 상황을 만나게 되죠. 근데 보통은 이제 이렇게 깊게 들어가야 될 상황은 아니었는데 개인 투자가 너무 많았던 부분, 그다음에 신용이 너무 많다는 부분 이런 것들이 이제 좀 부담을 많이 줬다고 보시면 되겠죠. 근데 이거 막바지 다 왔다고 보시면 돼요. 내가 지난번부터 계속 6월 여기서부터 말씀을 드렸지만 6월 달에는 이 단순하게 이 수급적인 측면에서 이야기해 드린 거지만 외국인들이 뭐가 좀 급한데요? 이거 하반기에 뭔가 얘네들이 뭔가 작업 칠하나 본데요? 뭐 이런 얘기를 해드렸잖아요. 그러면서 아 이거 바닥이 이쯤에서 잡히는 것 같은데요? 라는 얘기 해드렸잖아요. 그 주가가 올라갔다 다시 내려온 부분이지만 얘네 매도 안 하고 있다는 거 일단은 퀘스천 별표 쳐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러한 신호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하잖아요. 실제로.
미국의 연준이 금리를 얼마나 올리건 중요하지 않아요. 일단 목표치가 4.4로 딱 정해져 버렸어요. 이제는 더 이상 빼박이 안 돼. 왜냐면 다 지나가고 이제 금리가 두 번밖에 안 남았는데 금리 두 번을 뭐 0.75, 1% 이렇게 올릴 수는 없거든요. 지금 세 번 연속 7.5예요. 세 번 연속 7.5면은 2.1%가 올라간 겁니다. 37, 21 맞죠? 2.1%가 올라간 거예요. 세 번 만에. 근데 지금 또 올리게 된다. 여기서도 1.1을 더 올리니까 지금 반년이죠? 반년 만에, 한 6개월여 만에 지금 금리를 3.4% 올리겠다는 얘기잖아요. 응? 그럼 이거는 사실 고점에 가까워하다 봐요. 이게 이렇게 빨리 올리면 안 돼요. 다 망해. 이렇게 빨리 올리면. 그래서 경기 침체에 대한 비난을 피할 수가 없다라는 식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금리가 올라가니까 계속 기업 실적이 악화된다 등등등 막 계속 나오잖아요.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 계속 0.75 못 갑니다. 네. 0.75는 11월까지는 갈 수 있다고 얘기가 돼 있으니까요. 거기까지는 시장이 반영할 것 같아요. 근데 그 이후로는 0.75가 나오지 못해요. 걔네가 어차피 정해놓은 부분도 있기 때문에 계속 0.75로 가면 우리 다 같이 망하는 거고요. 네. 미국 금리가 10%가 간다. 이거는 1970년대로 회귀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일은 없어요. 걱정하지 마시고. 이렇게까지 갈 일은 없습니다. 지금도 2300이 깨질까 말까, 뭐 2100 간다, 2000포인트 간다. 근데 옛날보다 나아진 것 같아요. 뭐 1700 간다는 얘기도 있었고, 1400 간다는 얘기도 있었는데, 지금은 뭐 2100을 저점으로 잡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저점에 대한 기대치가 조금 올라왔어요. 나 이거는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뭐 2100포인트도 나올 수 있어요. 왜냐면 여기가 매물대가 제법 많은 편이잖아요. 이렇게 매물대가 있기 때문에 그 정도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지금도 매물대가 만만치 않아요. 그래서 보통은 이제 장이 강하거나 저점권에서 포인트를 많이 만들어낼 때는 분위기가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조금 내려갔다 올라갈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그 자리 바로 돌릴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여기서는 뭐 이렇게 바닥에 대한 의심을 하실 필요는 없고, 이제 우리는 준비만 하면 돼요. 그리고 뭔지는 저도 잘 모르겠지만 뭔가가 있는 것 같아. 뭔가가 있어. 뭔가 변화가, 큰 변화가 하나 나올 것 같단 말이죠. 그 큰 변화가 지금 언제 나올 것 같으냐? 하반기 지나가면서 나올 것 같은데, 얘네들이 미리 준비한 것은 충분한 매집의 시간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자, 매수를 해야 되는데 큰 자금을 한꺼번에 넣을 수가 없기 때문에 당연히 매집을 해야 되죠. 매집의 기간이 최소 몇 개월 걸린다고 했습니다. 여기 2020년도 8월부터 여기 10월 말까지요. 요때도 3개월 걸렸어요. 이때도 장 지나갔다 생각했었어요. 이렇게 내려갈 때마다 힘들었었는데 그때마다 계속 사줬죠. 근데 요건 이제 올라가면서 나타나는 부분이었고요. 이때도 매집 기간이 이게 필요했거든요. 급하게 내려갔다가 급하게 올라간 거라서 얘들이 여기는 개인들이 다 치고 올렸거든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네, 그 다음에 매집이 여기서부터 조금씩 이루어진 부분입니다.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 지금이 바닥이 가까워졌다 뭐 어쨌다라는 것은 계속 이런 강경 발언들이 나오는 상황인데 이렇게까지 해야 될 이유가 없잖아, 솔직히. 이렇게까지 해야 될 이유가 없어요. 뭐 데이터 상에서 보더라도 지금 가만히 냅둬도 아무것도 안 해도 이거는 해소가 될 만한 부분인데 도대체 뭐가 문제지? 왜 이렇게 급하게 서두르는 거지? 쟤네들 뭐 바지에 똥 지렸나? 이런 급동이면 급할 수 있지. 네, 모르는 사람 집에도 들어갈 수 있어. 근데 설마 급동은 아닐 거 아니야. 뭐가 그렇게 급하지? 왜 그렇게 급해? 왜 그렇게 급해? 뭔가를 빨리 끝내고서 뭔가 새로운 국면에서 자기가 인정을 받거나 아니면은 거기에 맞는 준비를 하기 위함이라고 보시는 거죠. 자, 근데 상황적인 부분은 똑같아요. 주가가 많이 내려간 상태에서 더 내려갈까봐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주가가 많이 내려간 상태에서는 올라갈 것을 준비하는 게 일반적이죠. 이거 상식이에요. 다 내려가서 주가가 많이 내려갔는데 더 내려갈 걸 준비해가지고 더 팔아먹는다, 이런 부분보다도 많이 내려간 상태에서 뭔가 다른 변화가 생긴다는 거죠. 어차피 내려가는 것 그냥 내려가면 내려가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인데 이런 부분도 있고요. 또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그래요. 오늘 뉴스가 골 때리게 나왔죠. 이거 삼성전자 같은 경우 보시면 공매도가 6천억, 네, 6천억 들어가 있다라고 얘기 나왔습니다. 올 1월 달에 비해서 1월 달에는 1000억 정도가 있었대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늘어난 거지, 실제로. 6천억이다. 근데 이 공매도 언제까지 다 늘어난 거야? 이 5월 중순에 공매도가 얼마였냐면 5,500억입니다. 그리고 지금 6천억이라고요? 네. 공매도 잔고가 많은 건데, 이것도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뭐 에코프로비나 LNF 같은 경우는 내려오지 않은 상태에서 잔고가 많아요. 잔고가 내려오지 않은 상태 잔고가 많은 것은 공매도 애들이 수익이 없어.
수익이 없기 때문에 주가가 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공매도가 지금 여기 시점에서 엄청나게 늘어났었어요. 이거는 대비를 한 거지. 아, 6월 달쯤에 한번 빼가지고 뭘 만들자. 대비를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주가를 이렇게 공매도를 많이 쳐놓고, 그 다음에 확 떨어뜨렸어요. 그 공매도 잔고가 이래 나와 있는데, 이 공매도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수익이 나와 있겠지. 이해되세요? 공매도가 수익이면 뭐라고 해야 돼요? 주가가 많이 떨어졌다는 이야기고, 요것을 실현을 하려면 환매가 들어가야 되겠죠. 지금이야 뭐 삼성전자를 가지고 들락날락 해야 되는 자리고 바닥이기 때문에 환매가 바로 들어오지 않아서 그냥 유지가 된다 치지만, 어쨌든 환매해야 될 물량이 6천억이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왜? 수익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근데 매수 시점은 지금 잡으면 안 되겠죠. 왜냐면 여러분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기가 바닥이라 칩시다. 내가 근데 여기 57,000원에 샀어. 근데 이게 바닥이야. 근데 54,000원까지 떨어졌어. 그럼 열받아서 또 판다고. 아, 나는 안 팔래요 라고 하지만 기분이 나쁠 수밖에 없어요. 왜? 다른 것들은 올라가고 이건 내려가고 있으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차라리 그냥 뒀다가 이제 나중에 좋아지면 그때 사면 돼요. 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때는 뭐가 있어야 되냐면 외국인 매수가 들어와야 된다. 제가 약간 이상하게 생각했던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외국인이 공매도 환매가 들어가야 되는데 환매가 안 줄어드는 거지. 이게 뭐지? 라고 생각했었는데 이렇게 되는 모습이 나타났었던 부분이고요. 네. 아, 그죠? 외국인 공매도는 환매를 해야 되는 거죠. 수익이 나야 되니까. 에코프로비엠 같은 경우 위쪽에 있는, 에코프로비엠 뿐만 아니라 위쪽에 공매도가 있는 애들은 내려가야 되니까 얘네들은 환매가 아니라 주가를 떨어뜨려 놔야지 환매가 나오는 거예요. 이 공매도 잔고에 대한 부분들을 보셔야지 돼요. 이걸 어디서 볼 수 있느냐? 아침에 제가 이거는 따로 안 보여드렸죠. 예전에도 방송에서 설명드린 적이 있는데, 공매도 포털이라는 데가 있어요. 이거 저기 예전에 그 뭐지? HLB 할 때도 한번 보여드렸던 것 같은데, 여기 가시면 그냥 네이버에서 검색하면 바로 나옵니다. 공매도 종합정보 이거 누르면 그냥 바로 들어가요. 네. 네, 시총의 0.3% 정도 된다더라고. 얼마 되지도 않아요. 얼마 되지도 않는데 그거 가지고 말하는 거지. 네. 여기서 이제 들어가가지고 삼성전자 보시면 돼요. 삼성전자 해가지고 조회하면은 이렇게 나오잖아요. 지금 6천억이에요. 6천억. 조금 줄었네요. 네. 9월 20일날 6천억입니다. 근데 여기 이거를 1년 정도 볼까요? 보시면 여기 1월달, 올 1월달에 보시면 여기 요만큼이에요. 이게는 뭐 1380억 1월 3일날, 네, 1월 3일 1380억이에요. 그리고 나서 계속 공매도가 늘어나죠. 늘어나서 어디까지 늘어났냐면 가장 많이 늘어났을 때가 5월달이에요. 5500억. 지금 얼마였다고요? 6천억. 이거 보시면 아시겠어요, 이제? 네. 그럼 이 삼성전자의 공매도는 사실 그 안에서 뭐 들락날락한 게 있겠지만, 사실 뭐 별로 걱정하실 만한 부분이 아니에요. 어차피 뭐 시총 대비해서 얼마 되는 것도 아니지만, 네. 공매도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뭐 에코프로비엠이나 뭐 LNF가 더 많이 있을까? 어쨌을까? 모르겠네요. 에코프로비엠의 공매도가 가장 많다고 하는데, 이런 것들은 지금 보면 줄어들지 않고 있죠. 계속 그냥 그 상태. 많이 늘어난 상태에서. 이게 지금 보면은 계속 늘어나고만 있잖아요. 늘어나고 있죠. 네. 그냥 계속 이 상태 유지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많이 올라간 상태에서 주가가 빠지지도 않으니까. 지난번에 한번 줄긴 했어요. LNF가 이게 맞는 거냐? 네. 여기서 좀 줄긴 했는데 그 이후에 다시 그냥 그 상태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계속 공매도 잔고가 많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금액적인 부분도 상당히 부담이 될 수 있겠고요. 요걸 생각하시면 돼요.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데이터적으로 한 번씩 참고해 보시면 돼요. 우리가 뭐 굳이 뭐 엄청나긴 뭐 물론 증권사 단말기로 해서 직원 계정으로 들어가면 뭐 좋은 정보들을 많이 보실 수 있어요. 실시간 잡히는 것들 많이 보실 수 있지만 꼭 그렇게 없어도 돼. 우리가 뭐 다 증권사 단말기 사용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이제 우리가 다 볼 수 있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거 보면 되지 뭐. 하루 좀 늦게 보면 어때? 뭐 당장 뭐 실시간 꼭 봐야 되나? 하루 좀 늦게 보면 어때요? 큰 문제 없잖아. 그러면 이런 것들에 대한 성격도 내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똑같이 잔고가 많은 상황인데 어떤 놈은 떨어져야 되고 어떤 놈은 올라가야 되는 상황이 된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보시면 여러분들이 뭐 매매를 하실 때 어떤 기준으로 잡아야 되는지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증시가 올라가려면 삼성전자가 올라가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증시가 올라가려면 삼성전자, 하이닉스, 뭐 현대차 이런 데 올라가야 된다고 했죠. LG 에너지 솔루션은 모르겠어요. 그거는 네. 그거는 모르겠어요. 그렇게 고평가된 것들은 어차피 뭐 분석 지표를 삼지도 않지만 뭐 아무튼 네, 저는 별로예요. 네, 저는 별로인데 요즘에 뭐 계속 또 추천하죠. 왜냐면 그게 제일 개인들이 좋아하잖아요. 개인들이 좋아하는 거는 2차 전지. 네, 이쪽인데 다 그냥 네, 조심들 하셔야 됩니다. 아무튼 네. 아무튼 뭐 그런 거고 그래서 그런 기준들을 세워놓고 보시면 공매도가 저 위쪽에서 나와서 얘네들 이만큼 수익을 봤으니까 이건 환매가 들어오겠구나. 공매도를 다시 매수를 해주겠구나. 라는 것에 대한 부분을 꼭 참고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시장을 바라보는 게 조금 편안해지겠죠. 뉴스에서는 야 공매도 이렇게 많았어. 삼성전자 신저가야. 무서워. 큰일 났다. 그러면 개인들이 그거 보면은 와 이거 대박이네. 큰일 났네. 도망쳐야겠네? 라고 생각하겠지만 실제로 내용을 들여다보니까 그렇지 않아. 자, 예전에 HLB 같은 경우도 그랬어요. 막 주가가 그때 영상 아직도 남아있어. 그 2년 전이야 3년 전 영상이지만 아직도 남아있어. 그때 가서 보세요. 이때였어요. 이때 무슨 얘기 나왔냐면 공매도 다 뒤졌다. 계속 올라간다. 쇼스키주다. 막 그러면서 사람들이 미친듯이 사서 올렸거든요. 개인들 진짜 바글바글. 이때 HLB 욕하면은 진짜 역적 같은 느낌이었어요. 근데 내가 여기서 욕을 하고 나섰잖아. HLB가 품절주가 된다고? 웃기는 소리 하질 마라. 그거 아직도 있어요. 영상 찾아보세요. 성지순례들 많이 오던데. 이때 공매도가 쇼스퀴즈가 나온다라고 얘기하면서 쇼스퀴즈가 뭐냐? 손절매도 치는 거야. 공매도 손절매도. 공매도 손절매도 치게 되면은 매수를 해줘야 되는 거기 때문에 주가가 막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더 올라갈 거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었던 게 바로 이런 시점인데, 그래서 내가 팔아봐라 한번. 내가 한번 팔아볼게 라고 얘기했던 부분이고, 아까 그 공매도 포털에서 뭘 보여줬느냐. 자, 그럼 진짜 니들 말대로 공매도가 쇼 커버링이 아니지, 그 쇼스퀴즈가 나와서 손절 매도를 치는 거면 공매도 잔량이 줄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근데 왜 더 늘어나지? 그게 그 영상의 대부분이에요. 왜 왜 공매도가 늘어나지? 의심되지 않느냐? 네? 의심되지 않느냐? 그거거든요. 그 결국에는 주가가 많이 빠져. 한 40% 더 빠졌어요. 원래는 내가 40%대 매도해서 그렇지 더 빠졌어요. 그런 그런 일들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미치면 그런 겁니다. 우리나라는 쇼스퀴즈 없어요. 네, 쇼스퀴즈 없습니다. 뭐 공매도가 손절친다? 그런 일 없습니다. 외국 놈들이 손절친다? 그런 일 없습니다. 표면적으로 보여지는 게 손절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 얘네들은 손절을 절대 보지 않아요. 손실 보지 않습니다. 왜? 무기한 연장인데 뭐 하려고 손절 칩니까? 계속 갖다 때려버리면 되는데 언젠가 떨어질 거 아니에요. 물타기 계속 하는 거야. 돈이 무한적으로 나오는데요. 뭐. 그 다음에 주가가 많이 떨어진 종목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여기서 물렸어. 재수없게 물렸어. 그럴 수 있잖아요. 운영사들도 많이 크게 물릴 때가 있어요. 크게 물렸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계속 사버리는 거야. 돈 많은데 뭐. 어쨌든 올라갈 거 아니야? 뉴스 한번 터여주면은 뭐 두 방 세 방 치고 올라갈 거 아니야? 경영권 문제 한번 붙여주면 뭐 상한가 세 방씩 가는 거 아니야? 그러면 홀랑 팔아먹고 나오는 거지. 왜? 개인들이 달라붙어 줄 테니까. 그래서 지금처럼 바닥에서 많이 떨어진 종목들은 한 방이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팔지 말라고. 꼭 팔고 나서 후회할 일이 생기죠. 팔더라도 그냥 내가 플러스 2%에 팔더라도 수익 보고 파세요. 지금 돈이 없다고 팔고 뭐 보기 싫다고 팔고 다른 거 사야 된다고 팔고 계좌에 마이너스 있으면 안 된다고 해서 팔고 나중에 다 이것들이 이불킥입니다. 네, 이거는 뭐 이제 10월 27일 날 이불킥, 이거는 11월 5일 날 이불킥. 네, 이불킥이야 다. 이거 나 적어놔봐. 다 이불킥이야. 그 나중에 올라가면 와 저거 내가 팔았는데. 나 같은 경우는 아유 그래도 우리 뭐 한 50%에 팔았는데 이게 100%까지 가네. 아쉽진 않아요. 네, 물론 뭐 더 올라가도 되는 아쉽지 않다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생각해야 되는 거죠. 네이버나 카카오 같은 경우는 자 네이버를 이야기하면 안 되니까 카카오로 대신 바꿔서 얘기해 드릴게요. 자 요거는 저점이 어디라고 그랬어요? 저점이 자 에코프로비엠이나 뭐 LNF를 생각하셔도 돼요. 이 저점이 어디요? 지지선이 안 나오면 저점이 없다고 그랬죠.
지지를 해주는 데가 없기 때문에 받아줄 데가 없어요. 여기 살짝 받아준 데가 있는데 받아줄 데가 없어. 그럼 받아줄 데가 어디요? 지금 보면 여기 3만원대 중반인데, 내가 그래서 그때도 그랬잖아요. 기다릴 수 있으면 기다려보세요. 기다릴 수 있으면 기다려보십시오. 이거 가능하다 그러면 괜찮아요. 어차피 내가 여기서 물렸어. 근데 저 밑에까지 그냥 참았다가 계속 죽게 하겠어? 반등 나가면. 그래 사면 되잖아요. 근데 저기까지 못 기다린다는 거야. 문제는 주가가 떨어졌어. 떨어졌는데 이걸 못 참는 거예요. 바닥 잡아야 돼. 올라가야 돼. 못 기다려. 이 기간 동안에 다른 것이 올라가거나 시장이 올라가 버리거나 이렇게 되면은 얘는 완전히 개밥의 도토리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서 여러분들이 전략을 달리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팔아야 돼요. 비중을 축소하거나 매도를 쳐버리거나 그렇게 가시면 됩니다. 자, 시젠 같은 경우가 본전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못 찾는다고. 이건 못 찾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 바닥에서 올라갈 때를 대비해가지고 물타기 기다릴까? 여기서 왕창 샀다면 이것도 안 돼. 그럼 비중을 계속 줄여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포트폴리오는 조금 다른 개념으로 생각하셔야 되는 거죠.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런 것들이에요. 내가 고점에서 물린 게 아니라 밑바닥에서 물린 거예요. 근데 지하철을 팠어. 냅두라고. 이런 거는 올라간다고요. 아, 뭐 2달, 3달 지나면 어때요? 아니 6개월 지나면 어때요? 1년 지나면 어때요? 1년 지나면 어때? 1년 지나고 나서 50% 먹으면 되잖아. 2년 지나고 100% 먹으면 되잖아. 어디 가서 2년 후에 100% 먹겠어. 근데 되게 재밌는 게 뭐냐? 2년 동안 무려 마이너스 50%를 계속 유지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한 일주일 올라가지고 100%가 나온다는 얘기지. 응? 이해가 되세요? 종목 진단 못하는 거 아시잖아요. 토박이님. 네. 살짝 보기만 할까요? 한번 살짝 봐봐요. 어때요? 느낌이 와요?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 그냥 바라보면 한숨만 나오는 걸. 그런 거 아닙니까? 상한가 나오는 거는요, 잔량 체크하고요. 잔량은 체크하신 다음에 잔량이 많으면 다음날까지 넘기시고, 잔량이 애매하거나 상이 풀린다 그러면 요즘에는 그냥 매도 치시는 게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보통은 이제 한 20% 이상 올라가면은 하루 더 보는 경우가 많이 있죠. 네, 그 다음에 재료 이런 거 분석해야 돼서 뭐 상한가 딱 이것만 나왔다 해가지고 대응하기가 좀 애매합니다. 네, 그러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상한가 나오면 일단 좋은 거니까 박수를 먼저 치고요. 매도는 물량이 터질 때 매도하는 것이 일반적인 정석입니다. 근데 요즘처럼 뭐라 그럴까요? 어떤 게 있었지? 오늘 있었던 것 중에 봐보자. 뭘 봐야 돼? YTN 이런 거. 네. 이런 거 그냥 파는 거요. 네. 이렇게 파는 거고, 한국경제TV도 어제 유료방송에서 말씀드렸던가요? 네. 한국경제TV 같은 경우도 이렇게 파시는 게 맞는 거예요. 이게 매물대가 딱 존재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했을 때 좀 뭔가 애매하다. 어제 안 팔았다면 오늘 파는 게 맞는 거죠. 어제는 20% 넘게 끝났나요? 어제 18% 왔다 갔다 하는 거 봤었는데, 네, 여기서 이렇게 파는 게 맞는 거예요. 이렇게 팔면 됩니다. 네. 한국경제TV가 YTN 민영화 된다고 해서 여기 지분 갖고 있어가지고 뭐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어제 파신 분 있었죠. 어제 파신 분들이 잘하신 매매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 그냥 잘 빠져나오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주가가 올라가면 그렇다라고 보시면 돼요. 종목을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또 답변하기가 어렵죠. 네. 이것도 한번 살짝 볼까요? 네. 삼보 모터스인가요? 그 이제 보시면 아시겠죠. 지금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이야기한 것이 보시면 아시겠죠. 이제 이게 이런 자리가 왜 나오는 건가? 뭔가 좀 애매하지. 그러면 여기서 선 그어 갖고 왼쪽 편 보라고 했잖아요. 뭔가 그냥 막 고구마 같은 느낌 막 들잖아.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그런 거 때문에 그런 거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죠. 저거 막 뚫고 넘어가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보통은 이제 고구마 먹을 때는 사이다가 나오기 전까지는 네, 답답하죠. 네.
그렇습니다. 네. 잔량이 많다는 것은요. 자, 지금 오늘 상한가 간 게 뭐 있어요? 오늘 상한가 간 것이 뭐가 있나? 한인사료 한번 봅시다. 이 저거가 갑자기 사료주가 뛰어가지고 한인사료 같은 거 한번 봐봐요. 이런 거는 지금 보면 2차 반등이거든요. 근데 얘네들은 이미 여기서 다 해먹어서 이번에 2차 반등이 대단할 것 같진 않아요. 여기서는 이제 현재가 주화를 눌러보세요. 그러면 이제 잔량이 나오잖아요. 여기 280만 주면 내일도 강세 보일 확률이 높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내일도 이 사료주들이 조금 더 움직일 가능성이 높아요. 조금 더 움직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위쪽에 매물대가 어디 있나 보시면 요 정도 올라갔을 때 뭐 9,000원대 뭐 이 정도에서 변동이 나오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뭐 고려산업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 고려산업 이런 건 상한가는 아니지만 얘도 마찬가지 매물대 가까이 있죠. 그러면 내일까지는 강세가 나타날 수 있겠지만 그 이후의 상황은 장담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 지금 사료주들의 이야기죠. 네. 뭐 같은 내용입니다. 네. 대주산업은 잘 팔았는데 또 기어 올라가고 있어. 이런 것들 보면은 여기 매수 시점이 한번 나왔더라고요. 뭐 그런 식이라 보시면 돼요. 네. 뭐 그런 식이죠. 그 다음에 위 같은 경우는요. 점상일 때는 어제 잔량이 1,500만 주였고 오늘은 잔량이 169만 주예요. 이런 것들 같은 경우는 잔량이 줄었죠. 내일은 물량이 터질 확률이 높겠죠. 어떤 재료가 있는지 모르지만 그래서 어제같이 점상일 때는 매도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같은 날 매도를 치거나 네 아니면 내일 매도를 치거나 이런 식으로 나오시면 조금 그냥 한 10%라도 더 먹고 팔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어쨌든 뭐 매매에 대한 그런 부분들은요 나중에 특강할 때 또 들어주시기 바라고요. 시간이 다 됐어요. 시간이 다 돼가지고 네 더는 못할 것 같으니까 정리만 해드릴게요. 파월의 발언에 너무 겁먹지 마시고 네 파월 발언에 겁먹지 마시고 이거는 바닥을 위한 포석인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분명히 뭐가 있어요. 뭐가 있으니까 여기서 겁먹지 말고 오히려 더 강하게 나가세요. 어쭈씨 막 이렇게 나가세요. 네가 그래서 뭐 해볼 게 뭐 있어. 어차피 네가 그래봤자 거기 곧잠 아니야. 네가 그래서 언제까지 그렇게 할 건데 언제까지 그럴 건데 지가 뭐 언제까지 그렇게 하겠습니까? 못하겠지? 네. 그러면 저점권에서 뭐 기간이 오랫동안 해가지고 뭐 내년도까지 해가지고 내년도에 뭐 금리를 7%까지 올리겠다. 그러면 뭔가 고민이 되겠지. 근데 지금 올해 말까지 4.4에다 내년에 4.6이라는데 뭐 그럼 뭐 고민할 게 뭐 있습니까? 올해 연말로 끝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럼 바닥이잖아. 저점이잖아요. 올해로 끝나는 거면. 자, 매집에 대한 부분들도 지금 생각이 되고 있는데다가 전쟁도 지금 일식 종료를 할 것 같고 인플레이션도 떨어진다 그러지. 금리도 이제는 뭐 한두 번 올리면 더 못 올릴 것 같지.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이 뭐 고민할 게 뭐 있어요? 그잖아. 근데 지수가 내려왔다고 여러분들이 벌벌 떨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떨어지면 떨어지는데 냅둬. 어차피 올라갈 땐 더 많이 올라가요. 오늘 떨어진 거 올라갈 땐 그 이상으로 다 보상받습니다. 자, 지금 여기서 이만큼 떨어졌다. 그러면 이만큼만 올라가도 이거보다 위에 안 올라가도 이거 이상으로 수익이 더 나와요. 잘 버티는 게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막 여기저기 막 흩뿌려가지고 이상한 것들 막 쫓아가서 사지 마시고 좋은 종목 팔지 마시고 잘 들고 가면서 그런 식으로 계좌를 잘 운영하세요. 아무렇지 않습니다. 괜찮은 거요. 네? 그냥 버티세요. 버티면 돼. 언제까지 버텨요? 올라갈 때까지. 올라갈 때까지. 원래 그러기로 했잖아. 네? 원래 그러기로 했잖아요. 설마 내가 죽기 전까지 안 올라가겠어? 뭐 한 20년, 30년 계속 조정만 받겠어요? 올라간다니까? 살아남은 사람들은 그 상승장에서 당연히 누릴 것을 누리게 됩니다. 그것만 잘 체크하세요.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까지 하고요. 너무 겁먹지 마시고 내일 주말장이라도 들락날락 하긴 하겠지만 네, 잘 참고 견디세요. 네, 얼마 안 남았어. 한번 뒤집어지면 4천이고 또 한번 뒤집어지면 8천이고 그런 겁니다. 네. 네. 파이팅 하시고 네. 파이팅 하시고 충분히 쓸 수 있는 기회 드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내일 아침에 뵐게요.